그래서 대학은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해요. 그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전형이라는 건 뭐냐? 전형은 전형 요소의 조합입니다. 이 전형 요소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성적이 우수한 애,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을 되게 잘하는 애들, 아니면 수능을 잘 보네, 우리 학교의 실기를 잘 보네, 아니면 대학별고사를 잘 보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애들을 뽑는다, 이런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대학은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전형이라는 건 전형 요소의 조합이다. 그리고 그 전형 요소의 조합은 교과, 활동, 수능, 실기, 대학별고사 이 다섯 개의 전형 요소. 그래서 이 5개의 전형 요소가 바뀌지 않는 한 입시는 바뀌지 않아요. 단지 이걸 조합한다 그랬잖아요. 조합한다는 게 뭐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이 조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이제 웬만큼 다 들어오셔서 진짜로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는 거니까 늦으신 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대학 입학이라는 것 자체의 주체는 대학인데, 그럼 그 대학은 학업 역량, 즉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아이를 선발하고 싶어 할 거다. 근데 그럼 우리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저처럼 학력고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학력고사 말고도 다른 것들로 여러 가지의 전형 요소들로도 아이들이 우수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우수하다는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대학이 사용하는 게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바로 교과, 활동, 수능, 실기, 대학별고사고 이런 것들 우리는 전형 요소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얘가 좋은 애인가 나쁜 애인가 궁금해가지고 얘를 선발하기 위해서 얘를 어떤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서 얘를 뽑으려는 방법을 우리가 전형 방법이라 그러고 그 전형 방법은 전형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전형 요소의 조합은 궁극적으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교과 100으로 뽑고 어떤 대학은 교과 100인데 수능 최저로 읽고 어떤 대학은 교과 70인데 서류 30으로 뽑고 어떤 대학은 교과 100에 면접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은 교과 전형 요소 중에 5개의 전형 요소 중에 몇 개 쓰는 거예요? 하나 쓰는 거죠. 교과 100 하나 쓰는 거. 근데 이 대학은 교과 100이라는 전형 요소와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전형 요소를 2개를 쓰는 거죠. 2개를 쓰면서 수능 최저는 자격 조건으로 걸고 교과가 100%로 되는 거다라는 거. 근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70에 서류 30이니까 교과라는 전형 요소와 활동이라는 전형 요소를 쓰는 거예요. 이 2개의 전형 요소를 쓰는 거죠. 2개의 전형 요소를 쓰면서 얘는 7대 3의 비율로 쓰는 거다. 근데 어떤 대학은 교과 100인데 1단계를 하고 그 다음 면접을 그 다음에 쓴다. 그러면 이 면접을 쓰는 이 학교는 교과라는 전형 요소와 대학별고사라는 전형 요소 이것들을 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다 뭐라고 부르느냐? 교과 전형이라고 부른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니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다 부르는데 자 생각을 해보죠.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교과만 준비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도 같이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서류, 즉 활동이 뛰어난 경우 또는 활동에 기술된 부분들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해야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형 요소별로 다 다르게 각각의 대학이 다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앞으로 여러 번 들으실 거예요. 이 말을 여러 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아, 저런 거구나. 아, 쟤는 저걸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저런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전형 요소별로 조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그러면 전형일까요? 전형 요소일까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 전형이라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그 대학의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라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뭐냐? 그렇죠. 전형 요소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전형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은 이런 게 있고 이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전형 요소를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각 대학은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는 학업 역량이 되느냐라는 거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뽑는다. 즉 우리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학은 몇 점짜리 대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올 정도가 되려면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학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어떤 대학이 교과 100의 수능 최저로 뽑고 어떤 대학이 똑같은 대학인데 그 똑같은 대학이 이런 전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부 즉 서류 70%의 면접 30%의 전형도 가지고 있고 교과 100의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전형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지금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집중하세요. 오늘 다 잊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업 역량, 즉 대학 수학 능력과 관계되는 걸 갖고 뽑는다. 그랬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 100의 수능 최저로 들어온 애도 학생부 70에 면접 30으로 들어온 애도 이 대학 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 자, 요 전형이 있어요. 교과 100의 수능 최저로 뽑는 전형이 하나가 있고 어떤 대학이 학생부 70에 면접 30으로 뽑는 요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전형을 갖고 있잖아요. 한 대학이 두 개의 전형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전형으로 아이가 들어오더라도 그 아이는 그 대학 급이어야 된다. 쉬운 방법은 없다. 단지 유리한 방법만 있을 뿐. 쉬운 방법은 없고 유리한 방법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형 중에 어떤 걸로 들어와도 그 대학 급이어야 들어가는 거지 그 대학 급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 이 친구는 교과만으로 교과 100의 수능 최저만으로 자 응용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 100의 수능 최저만으로 그 대학 급인 걸 증명하는 반면에 이 친구는 학생부 70 안에 들어있는 교과 예를 들어 교과 20과 서류 그러니까 활동 50 그리고 면접 30을 통해서 그 대학급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얘는 교과 100으로 그 대학급인 걸 증명하는 거고 얘는 교과 20에 활동 50에 면접 30으로 그 대학급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대학이지만 얘는 교과 100으로 증명하는 거고 얘는 교과 20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전형의 교과와 이 전형의 교과를 비교하면 이 전형의 교과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과가 20만으로도 증명이 되니까. 그 대신 나머지 그 교과 20으로 증명을 한다면 나머지 활동 50으로 이 대학급인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교과 100만큼은 안 되는데 교과가 조금 있는데 활동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교과를 30을 쓰고 활동을 40을 써서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70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교과가 아주 뛰어나면 이 대학에 이 전형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부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면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근데 지금 널 응원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는 정량평가지만 학생부는 정량평가가 아니잖아요. 정량평가가 아니니까 그 정량평가가 아닌 부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전이에요. 되는 전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전입니다. 도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전인 거고, 그래서 그 종합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어떤 부분, 그 어떤 부분을 마련해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전형이다. 그 정량평가를 하는 두 개의 전형이 뭐랑 뭡니까? 정량평가를 하는 두 개의 전형. 그 정량평가하는 두 개의 전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평가하는 게 교과와 수능.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바로 그 내용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여기 보면 이 정량적 기준, 이 두 개, 교과와 수능이라는 이 두 개의 정량적 기준에 근거한 모험과 도전이 입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교과와 수능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딱 돼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하나를 놓고 다른 무엇인가로 도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1, 2학년 때 1, 2학년 때 수능을 막 열심히 한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막 중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제가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정량적 기준에 근거한 모험과 도전이라는 이 말. 이 말 진짜 좋은 말입니다. 정량적 기준에 근거한 모험과 도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대학급을 갖고 가는 거다. 그래서 입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입시가 복잡한 거는 대학 수학 능력을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 가지의 그 부분들을 갖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